사회적 브랜드 첫 번째 시간입니다. We are the 99%. 1%의 소수기업이 누리는 브랜드의 기회를 소외된 99%의 기업도 함께 누릴 수 있을까? 기업에서는 돈을 쉽고 많이 벌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브랜드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주머니와 지갑에서 코 묻고 피땀으로 모은 돈을 털어가는 기업의 돈벌이라고 생각하죠. 브랜드를 사행성 조장과 대량 쓰레기를 만들어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생각해서 혐오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의 단면만 보고 브랜드는 사회의 문제라고 단정 짓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도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성이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물성이 없는 서비스도 브랜드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만든 브랜드라고 일반 기업 브랜드와 달리 양심적 소비를 주도하는 사회적 브랜드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순적인 현실과 이상 때문에 사회적 기업 혹은 비영리 단체와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브랜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브랜드가 사회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일이죠. 오히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비영리 단체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브랜드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믿게 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브랜드가 사회 갈등과 사회부를 특정 계층에 몰아준다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이처럼 브랜드를 사회 문제로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랜드 해악설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절대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의 세상은 브랜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한 모든 것들은 기업이 만들고 그것에 브랜드를 붙입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모두가 브랜드입니다. 가전제품에서 시작해서 식품관에 가시면 죽은 닭도 브랜드이고 사과를 담고 있는 비닐봉지에도 브랜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브랜드의 로고와 심볼이 없고 오직 품질로만 승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노브랜드와 무인양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도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는 단순히 로고와 심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브랜드는 제품과 비제품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그 무엇입니다. 여기서 그 무엇이 바로 브랜드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과정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라고 해서 모두 같은 브랜드가 아닙니다. 지구에 사는 포유류라고 해서 모두 같은 종이 아닌 것처럼 브랜드 안에는 상표에서 시작해서 럭셔리까지 다양한 브랜드 계층들이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 역사는 200년도 안 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제국주의 시대 때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차와 비단, 터키산 양털처럼 국가나 지역 특산물로서 차별적인 선호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십억 개의 브랜드가 생긴 것은 인류 역사상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브랜드 지식과 기준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랜드가 세상을 쓰레기로 망치고 있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계속 발전 중이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의 주제는 사회적 기업이 만드는 사회적 브랜드의 생산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브랜드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대해서 열어놓고 학습을 해보십시오. 1 더하기 1은 2라는 덧셈은 수학의 시작입니다. 아마도 원시시대에서는 덧셈과 뺄셈으로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지식의 누적으로 덧셈으로 시작한 수학은 기하학을 비롯해서 리만 기하, 수치 해석학, 함수 해석학, 응용 대수학 등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수학을 발견했습니다. 수학은 인간이 만든 학문이 아니라 이미 이 지구라는 행성에 있는 자연 법칙입니다. 이런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런 수학의 발견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비롯한 디지털 장비가 작동됩니다. 이런 수학의 지식의 특징은 쌓인다는 것입니다. 덧셈과 뺄셈으로 시작한 수학 지식은 법칙을 증명하고 검증하면서 계속 발전해 갑니다. 그런데 브랜드 지식은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핸드폰 브랜드로 노키아, 모토로라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애플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사라져버린 브랜드입니다.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인해서 노키아와 모토로라의 핸드폰 브랜드와 그 당시 기술은 사라졌습니다. 참고로 워크숍 때는 다양한 브랜드 사례를 말하겠지만 이렇게 동영상 교육에서는 특정 브랜드 사례에 관해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리한다면 브랜드 지식은 수학처럼 쌓이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브랜드 책을 읽었다고 모든 브랜드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코카콜라 브랜드 지식과 나이키 브랜드 지식은 덧셈과 뺄셈처럼 완전히 다른 지식입니다. 브랜드는 수학 같은 논리 지식이 아니라 경험 지식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애플이 주는 브랜드 경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는 경험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한 번도 김치를 먹지 않은 사람에게 전라도 김치 맛과 경상도 김치 맛을 영어로 설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영어로 대기업 브랜드 김치 맛과 집에서 만든 김치 맛을 외국인에게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맛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전달력과 김치 맛 경험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취미도 아니고 흥미삼아 우주과학책을 읽습니다. 그냥 신기해서 만화책 읽듯이 재미로 읽는 수준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우주과학자들이 말하는 평행우주, 끈이론, 블랙홀은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과학자의 이야기가 사기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은 제가 사는 이곳에서 하늘을 보면 그저 10개 정도 별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별이 지구의 모래보다 많다고 하지만 도심의 저녁 하늘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우주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골의 밤하늘에서 은하수를 보면 진짜 우주를 볼 수 있습니다. 그제야 진짜 우주세계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만 현실에서 느끼는 것은 해와 달뿐입니다. 내 머리 위에 지구 모래보다 많은 별이 있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브랜드 세계도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다루는 사회적 브랜드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하실 것입니다. 사회적 브랜드가 신조어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브랜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기반에 우리의 행동을 주도해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그럼 다른 주장을 들어보죠. 두 번째, 기업이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대로 사회를 바꾸어 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브랜드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잘 모르시겠다면 다른 브랜드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이 세 개의 브랜드 사명은 파타고니아, 바디샵, 그리고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연결할 수 있다면 이 세 개의 브랜드는 대단한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스타벅스, 바디샵, 그리고 파타고니아 브랜드를 경험하고 좋아하지 않았다면 이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브랜드는 수학처럼 답으로 증명하지 않고 경험의 증거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사회적 브랜드를 강력한 브랜드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회적 브랜드 교육 과정의 주제이며 방향입니다. 이론적으로라는 단서가 중요하죠. 앞으로 이론적으로 사회적 브랜드를 설명할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증명하고 증거 자료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저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사회적 브랜드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서 브랜드 런칭하는 것을 도운 적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증명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사회적 기업이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덧셈 말고도 위상수학도 있고 해와 달 말고도 수많은 별이 있음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브랜드도 라벨이 아니라 진짜 브랜드,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우리는 99%입니다. 2011년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라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말하며 부의 집중은 상위 1%이고 인구의 99%는 부로부터 소외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운동은 미국뿐만 아니라 100여 개의 국가로 전파되었습니다. 브랜드는 1%가 아니라 0.1%가 나머지 99.9%의 시장을 장악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는 몇 개의 브랜드가 있을까요? 검색 시장의 브랜드는 몇 개가 있을까요? 라면 브랜드와 기업은 몇 개가 있을까요? 실제로 기업은 브랜드를 통해서 상위 0.01%로서 99.9%의 시장을 장악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브랜드 지식은 이처럼 상위 0.01%만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성장할 수 없는 것이 자본주의 자유경쟁 시장의 단면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브랜드는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를 했고 실패를 했지만 그 가능성은 더 커졌고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브랜드 지식이 무엇인가도 정립하였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구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브랜드 지식은 영리 브랜드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기업 브랜드 지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위 0.01%가 누렸던 브랜드 지식을 모방하고 흉내를 내면서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침팬지 유전자가 98% 이상이 인간과 같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아닌 것처럼 브랜드를 흉내낸다고 브랜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에는 사회적 브랜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동영상은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브랜드 구축을 위한 이론적 내용입니다. 그러나 매우 사실적인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워크숍은 지금 보시는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